강연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주제가 뭐였냐면 앵콜 강의였는데 아이디어 기획이었어요. 아이디어 기획에 대한 내용을 강연을 1시간 정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강의안이라고 딱 느껴지는 것보다는 프롤로그 1장, 2장, 3장, 4장, 에필로그. 이게 뭐예요? 거의 책 아닙니까? 책 목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하기와 관련된 즉 강연에 대한 그런 요청을 딱 이걸 받았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면은 이걸 단지 말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쓰기까지 이어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뭘 써요? 책을 씁니다. 오프닝 같은 경우는 책으로 따지면은 프롤로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면 오늘의 주제는 아이디어 생각 정리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러한 천재들, 과학자 혹 예술가들만 하는 걸까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창업으로 부를 이룬 분들, 이런 분들만 진정한 창의자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특질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스피치 대본을 만들 때, 뭐 발표, 뭐 교환, 혹은 이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요, 말하기를 위한 글쓰기를 해요. 저는 그런 글쓰기가 또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기를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글이 말처럼 들립니다.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되게 편안해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원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농업혁명 이후의 인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이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옵니까? 쭉 지금 현재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디어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온다. 이런 논리를 쫙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을 만들 때 이런 툴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1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제 원시인들부터 컴퓨터 시대까지 쫙 나왔죠. 그리고 이 말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지 않아요? 다 거의 3개 정도 되는 토픽들로 만들어졌어요. 좀 길면은 한 5가지 정도 토픽.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정보혁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구나. 이걸 좀 줄여볼까? 또는 여기를 늘려볼까? 이러면서 이 말의 리듬감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 스피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번 생각정리 말하기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저의 말하기 같은 경우는 음악이랑 비슷해요.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지식들이, 논리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한 문장, 임팩트를 팍 드리는 이런 거를 되게 제가 좀 좋아하고, 그런 논리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말의 어떤 그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토픽들의 이런 수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계산하면서 대본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의 리듬감이 느껴지고 또 지루함 없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유튜브를 하시거나 책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를 만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노트 정리와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강의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실제로 뭐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학교 측면에서, 학생들 측면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그냥 딱 떠오르면은 일단 적어요. 그 다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구체화시켜주고, 시간이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줘요.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좋아지는 생각정리 노트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비즈니스 문서의 중요성, 종류와 특징, 문서 작성법,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뭐 3분, 7분, 50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으로 만약에 강의를 하면 이 정도로 강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시간이 계산을 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3분짜리의 콘텐츠와 여기에 50분짜리의 콘텐츠는 분량 자체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되는 거고, 글을 쓰면은 글이 되는 거고요. 체계화 시키면 이게 책이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팔면 이거 전자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 자료부터 이제 찾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논리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통계는 나중에 내가 검색하고 찾아서 넣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통계로 표현한다. 이거 1위, 2위, 3위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내용들을 쫙 만들어 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도서. 여기 보면은 연구. 실제로 연구 결과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PPT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뼈대를 먼저 그리는 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큰 흐름을 만들고 큰 흐름을 만들면서 동시에 세세한 통계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붙이는 거. 여러 가지 말하기 법칙 중에 이건 주의근의 법칙이에요. 주장, 이유, 근거 순으로 정리해라. 이런 것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되게 재밌겠죠? 제가 무인 24시간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확산이 너무너무 심해짐에 따라서 이 인테리어 직전에서 사업을 멈춰놨던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랑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되게 잘 되어 갔지만 아쉽게도 이거 멈춰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기획 단계에서 했던 정리예요. 이건 추후에 제가 이 아이디어 기획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뒤에서 좀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업 형태, 목표, 이름, 컨셉, 가치, 차별화, 분석, 3C 분석이 경영학의 이 자사, 고객, 타사, 이걸 이제 분석하는 하나의 분석법인데, 이렇게 저희의 장점, 단점, 그리고 고객 분석, 우리의 고객을 대상별, 목적별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성인, 그리고 목적별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우리 고객분들일까, 이것도 분석을 해놨고요. 타사, 그리고 고객 페르소나라고 해서 다 정리를 해놨죠.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붙여놓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컨셉에 그런 사진들을 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비주얼적으로 사진만 봐도 내가 어떤 스타일의 어떤 스터디 카페를 만들 것인지 다 기획을 해두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장비 보세요. 필수 장비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놨던 거예요. 이거 진짜 오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해가지고 전자책을 썼어요. 이게 한 4시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4시간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뉴얼북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쓰는 편이에요. 빨리 쓰는 이유가 되게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라는 것 자체가 막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해요. 근데 이 생각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 토픽에다가 적어두면은 이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상돼서 떠오르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체계를 탁 잡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 이해, 스터디 카페란 무엇인가, 개념, 비슷한 업종은 뭐고, 스터디 카페 주 고객들은 누구이며, 아까 제가 주 고객들 분석할 때 나왔었죠? 이거 보시면은 내용이 진짜 방대해요. 부정적인 견해, 긍정적인 견해,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 한 10가지, 그 다음에 성공하는 팁,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거나 전문가분들 만나거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팁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창업 프로세스, 기획, 입지 선정, 부동산 계약, 시스템 구축, 용품 구매, 운영 관리까지. 부동산 계약만 해도 이렇게 평수별로 입지 선정,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성공 전략. 자,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이 아이디어들을 다 정리를 해뒀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정보가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콘텐츠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의 아이디어, 저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지식으로 가공을 하고 또 인사이트를 넣어서 지혜의 영역까지 이제 만든 거죠. 자, 이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단순히 말하기 강의가 아니죠. 단순히 말하기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아직도 뭐 보여드릴 게 한참 남았어요.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실제로 일을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강의안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할 텐데, 단순히 말만 잘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좋은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이걸 말로 내뱉으면 이게 말하기가 되는 거고, 글 쓰면은 글이 되는 거고, 그걸 엮으면 책이 되는 거고, 그거를 사업화 시키면은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고.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이건 복주한 강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배우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게 하나하나 차근히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입문하는 수준에서 중급자 수준, 고급자 수준, 그리고 실전 가능한 그 수준까지 제가 쫙 끌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